삼인 문연. 새 신선의 나이 자랑. 기기묘묘한 바위들 사이에 신선처럼 보이는 3명의 노인이 모여 있습니다. 제각기 손짓을 하며 나이 자랑이 한창이네요. 한 노인은 태초에 천지를 열었던 반고씨와 친구라고 말했고, 두 번째 노인은 바다가 변해서 뽕밭이 될 때마다 쌓은 나뭇가지가 10칸 집을 다 채웠다고 했죠. 세 번째 노인은 신선들이 먹는 복숭아를 먹고 씨를 뱉었는데 그 씨가 쌓여 곤륜산 높이가 되었다고 자랑하는 중입니다. 노인들의 손동작으로 어떤 노인이 무슨 자랑을 하고 있는지 대강 짐작이 가네요. 간송미술관에 있는 이 그림의 제목은 삼인 문연. 세 사람이 나이를 묻다인데 같은 제목의 그림이 국립중앙박물관에 한 편 더 있답니다. 신선들이 서 있는 절벽 아래로 푸른 바다가 일렁거리고 그 위로 복숭아가 매달려 있습니다. 복숭아를 손에 든 노인, 지팡이에 불로초 영지버섯을 달고 있는 노인, 목숨 숫자를 수놓은 옷을 입은 노인. 화면 오른쪽에는 장수의 상징인 사슴도 있네요. 꽤 복잡한 이야기인데도 생생한 얼굴 표정과 몸동작, 짜임새 있는 화면 구성으로 멋지게 그려낸 이 사람은 조선 왕조의 마지막을 장식한 전설적인 화가, 조선 최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오원 장승업입니다. 복잡하고 과장된 형태의 산수, 둥구스름한 얼굴에 튀어나온 광대뼈, 넓은 턱에 벗겨진 이마는 장승업의 인물화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죠. 이 그림은 중국 북송 때에 문인 소동파가 지은 동파지림 속에 삼노문연이라는 글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동파의 글은 사소한 욕심으로 서로 다투는 것은 부질없음을 일깨워주는 것이지만 장승업은 단지 불로장생을 축원하기 위한 용도로 이 고사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원래 고사에는 신선들의 복숭아를 훔쳐먹고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동방삭의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공들여 동방삭까지 그려넣었죠. 삼인 문연도는 원나라 시인 예찬의 일화를 그린 고사세동도, 거위를 바라보는 왕이지를 그린 왕이지 관화도와 함께 장승업이 그린 도석 인물화 중 대표작으로 꼽힌답니다. 그림 오른편 아래에는 오원이라는 관지와 인장이 있는데 오원은 자신의 이름 석자도 쓰지 못했던 까막눈이라 다른 이들이 이름이나 호를 대신 쓴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림 상단 왼쪽에는 일제시대 전통화단을 이끌었던 심전 안중식이 신비한 운치가 살아있는 작품이라고 썼습니다. 안중식은 보배 같은 작품이라고 평했지만 사실 중국풍이 강하게 느껴져서 아쉽기도 한데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연명의 이야기를 그린 귀거래도, 소나무 아래 선객들의 모습을 그린 송풍유수, 원말의 화가 황공망의 화풍으로 그린 방황공망 산수도는 웅장한 스케일에 고도로 숙달된 치밀한 화법이 돋보이는 전형적인 중국풍의 산수화입니다. 좁고 긴 화면에 경물들을 빽빽하게 채워넣고 짜임새 있는 구성을 통해 감상자의 시선이 아래에서 위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했어요. 장승업의 산수화 중 대표작으로 꼽히는 방황공망 산수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림의 가운데 빽빽하게 들어찬 숲과 집이 멀리 아름답게 보이는 주산과 그림 앞쪽에 다리를 건너는 인물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어쩌면 조금 밋밋할 수도 있는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계곡에서 흐르는 물결과 구름은 신비롭게까지 느껴지네요. 어떤 기법이든 자기 것으로 만들고 무엇을 그리든 자기식으로 소화해서 새로울 것이 없는 소재로 최고의 솜씨를 발휘한 장승업. 화가이자 미술사 학자였던 김용준은 1949년에 출간된 조선미술대요에서 장승업은 안견, 김홍도와 아울러 3대 거장으로 우열을 다툴 만한 천재, 혜성같이 빛난 존재였으며 장승업 이후에는 화단이 활기를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극찬에도 불구하고 중국적이라거나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사실 청나라에서 건너온 김영절제야말로 장승업의 진가가 드러나는 분야이기도 하답니다. 김영절지란 갖가지 귀한 그릇에
꽃가지를 꽂아놓은 그림으로 복을 준다고 여겨지는 각종 물건들도 함께 그려 넣었는데요. 장승업은 지그재그식 구도나 자유로운 시점이동, 자유롭고 분방한 필치와 경쾌한 담체 등으로 자기만의 기명절지를 완성했어요. 대표작 중의 하나인 백물도건은 2m가 넘는 기다란 두루마리에 여러 가지 그릇과 채소가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드는 그릇 옆에는 부드러운 꽃을, 진한 먹빛의 개 옆에는 연한 빛의 연밥을 배치해서 사람의 시선을 붙잡았다가 풀어줘가며 그림 보는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원의 나이 50세 때인 1892년에 그린 쏘가리는 오원다운 특징을 특히 잘 보여주는 기명절지입니다. 마른 붓질로 거침없이 쓱쓱 그린 중국식 술독, 싱싱한 쏘가리를 잡아맨 끈에서 느껴지는 팽팽한 긴장감, 술독 위에 꽂혀있는 청초한 국화꽃, 채색을 전혀 쓰지 않고 진하고 옅은 먹빛만으로도 담백하면서도 참 운치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장승업이 얼마나 먹을 잘 다루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림의 왼쪽에 춘방 기명이 대필한 화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노란 국화를 꺾어 큰 술독에 올려놓으니 그야말로 술꾼들이 제철을 맞은 가을이구나. 귤이 노랗게 익었고 무도 통통한데 낚시꾼도 큰 고기를 낚아왔으니 두서너 친구와 함께 마음껏 놀면서 세상 밖의 시비는 잠시 잊을까 한다. 월량의국 속에 시인 도연명이 국화를 보고 만면에 미소를 띈 것처럼 이날 장승업의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